오늘은 우리 건강의 숨은 적이죠.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반대로 당뇨병이 있으면 고지혈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고지혈증을 예방하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같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고지혈증을 막을 수 있는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자, 이제 고지혈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볼까요? 고지혈증은 단순히 혈액에 지방이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먼저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생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장병과 뇌졸중이 있는데요.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고,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대동맥 질환입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데, 이 혈관이 고지혈증으로 인해 약해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에 녹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녹 때문에 점점 좁아지고 그러다가 터져버리죠. 이처럼 최악의 경우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생명에 위협이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은 단순히 검사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예방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음식, 특히 동물성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과자, 빵, 마가린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도 우리 혈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마가린이 몸에 안 좋다는 걸 많이들 아셔서 판매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트랜스 지방 섭취의 주범이 달라졌는데요. 요즘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쇼트닝을 꼽습니다.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 고체 상태로 만든 가공 지방입니다. 이것이 트랜스 지방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쇼트닝은 주로 튀김, 과자, 빵, 파이 등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이나 도넛 가게의 도넛 등에 흔히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혈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지방입니다.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이것의 정체인데요. 고지혈증 예방의 최고의 식품, 바로 통들깨와 아마씨입니다. 이 두 가지 작은 씨앗들이 우리 혈관 건강에 마법을 부리는데요.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통들깨와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통들깨는 고소한 맛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이죠. 들기름으로 섭취할 수도 있고 밥에 넣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곡물밥에 통들깨를 넣어 먹으면 영양은 물론 식감 때문에 천천히 쉽게 만들어 건강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밥 지을 때 넣는 게 아니라 곡물밥 위에 얹어 먹는 게 좋습니다. 아마씨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그 효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곡물밥 위에 갈아서 뿌려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슈퍼 씨앗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각각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과다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씨앗류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소화를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도 추천드립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좋은 지방과 함께 비타민 E도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 과일도 좋은데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발효 음식도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돕고 이는 간접적으로 혈중 지질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방법에 따라서도 건강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하면 놀랍게도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를 돕고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밥과 반찬을 먼저 먹고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채소와 과일을 가장 먼저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들어 전체적인 음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둘째, 이 식이섬유가 식사 때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줘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더불어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선적으로 섭취하게 되니 영양적으로도 더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혹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고지혈증 예방에는 더욱 그렇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심장이 더 힘차게 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너지의 주요 원천이 바로 혈액 속 당과 지방입니다. 즉, 운동을 하면 혈액 속 나쁜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줘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나이와 체력에 따라 적합한 운동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젊고 체력이 좋은 분들은 조깅이나 테니스 같은 조금 더 활동적인 운동을 해보시고, 반면 연세가 있으시거나 체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처음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점차 걷는 속도나 거리를 늘려가면 됩니다. 수영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대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몸에 저장하게 만들고 특히 복부지방을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고지혈증 위험을 높이는 주범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리듬이 안정되죠.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7에서 8시간의 숙면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관리에 보조적인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잎 추출물이 있는데요. 혈행 개선에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나바 잎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엔자임 Q10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보조제들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보조제들은 드시고 계시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섭취 유무를 꼭 확인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추출물은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코엔자임 Q10은 혈압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든 당뇨든 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질병들의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증상을 해결해 줄 뿐입니다. 약을 먹으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지만 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이 고지혈증 및 당뇨 관리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지혈증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통들깨와 아마씨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꼭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